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설 연휴 기간에 MBN의 시사 스페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김혜경 씨에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둘러싼 검증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그 배우자가 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네. 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는 부인과 가족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를 검증, 그것도 그냥 검증이 아니라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가 무한 검증을 받을 지금 처지에 처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이 SBS가 이 김혜경 씨의 사적인 이 심부름 같은 것들을 경기도청의 공무원이 계속 해왔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청에 있는 비서실의 7급 공무원인 A 씨가 진술한 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요. 네. 이 해당 보도에 따르면 먼저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있는 5급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고 이 지시에 따르면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약을 대리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음식을 배달해서 대리 수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는 이 후보의 장남이죠. 장남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이 퇴원도 대리로 이제 A 씨가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카드를 A 씨가 저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카드에 이 후보의 이름인 이재명이 영문으로 쓰여 있고 이 카드에 또 세개 속의 경기도 로고 또 복지 카드가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그간 이제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된 것은 이 후보 부부와는 무관하다. 배 씨의 측에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후보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A 씨가 얘기를 하기로 최근에는 왜 병원을 갈 때 코로나 때문에 문진표를 작성한 당사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진표를 김혜경 씨가 갈 때 대신 3차례 작성을 했다. 즉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은 이 A 씨가 대신 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이 내용은 최단비 변호사님이 이제부터 저희가 풀어갈 내용을 축약해서 핵심 내용만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지금 들으시면 무슨 내용이지 잘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짚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언론에서 일단 배모 씨는 경기도청의 총무과에서 일했던 5급 사무관입니다. 5급 사무관 배모 씨. 그리고 이번에 폭로 또는 표현에 따라서는 제보, 언론의 제보, 폭로했던 A 씨가 있습니다. 이 A 씨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심부름 그리고 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런 폭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일단 주목해서 들으시고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용 파악하는데. 자,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일단 이 내용이 설 연휴 기간에 터지면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는데 애초에 이 폭로가 터지면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당사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이 5급 공무원 배 씨 입장부터 짚어볼 텐데요. 일단 이 민주당과 김 씨의 경우는요. 사실상 닷새강 무대응 전략을 취했습니다. 반면 배 씨 같은 경우는 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이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닷새 만에 이러한 용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 연휴 마지막 날 또다시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이 입장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후보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이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김혜경 씨의 약을 대리 처방한 것도 내가 복용할 목적.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나 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을 쭉 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아무런 지시권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부당한 요구를 했다. 제가 모든 걸 했을 뿐 단독 행동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일이 일어났던 시점은 아주 최근은 아니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 점을 일단 참고해서 들으세요.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후보가 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모 씨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 아무도 안 시켰지만 내가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약 대리 처방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한 것이 이 김혜경 씨,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약을 대리 처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5급 사무관인 배 씨는 본인이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KBS의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 먼저 이 배 씨와 A 씨 사이에 지시를 했다랑 관련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배 씨가 사모님의 약을 알아봐 달라. 이렇게 사모님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A 씨가 도청 의무실에서 한 여성 비서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시간 뒤에 다시 A 씨가 28일치 약이 적힌 처방전 사진을 그 SNS 대화방에 올린 뒤에 도청으로 복귀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마지막 사진이 이 김혜경 씨의 자택 앞에 이 해당 약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걸어둔 사진이 올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총 대화를 나눠봤을 때에는 대리 처방받았거나 아니면 배 씨가 먹으려던 약이라고 하든지 그 약이 김혜경 씨 집 앞 자택에 놓여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배 씨가 얘기했던 것은 내가 먹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A 씨가 다시 얘기를 반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배모 씨가 본인이 직접 먹으려고 했다면 마지막에 걸려있던 그 집은 김혜경 씨 이 후보의 자택인데 그 얘기 배 씨가 맞다라고 하면 결국은 배 씨가 몰래 이 후보의 집에 가서 약을 훔쳐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상식과 수준에 맞겠는가? 국민들의 상식과 수준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당사자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최준범 교수님? 네, 입장문을 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아마 배 씨가 20여 년 정도 같이 일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친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력을 받은 건 있고 다만 상시 항상 모든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 네.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혜경 씨의 해명에는요. 개인적인 일을 좀 시켰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제기된 의혹 중에 법인카드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택으로 음식을 배달시킨 것과 음식을 구입한 것과 그리고 이번에 대리 처방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분이 송구하다.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혜경 씨가 일단 직접 나섰어요. 닷새 만에 나섰어요. 그동안 민주당 펄쩍 뛰었어요.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펄쩍 뛰었는데 일단은 김혜경 씨가 닷새 만에 설 연휴가 끝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민주당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대리 수령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네. 없었던 것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직접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약 처방을 받아다가 쇼핑백에 넣어서 그 댁에다가 걸어라라고 했고 실제로 걸어 놓은 사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배 씨가 가서 그걸 훔쳐왔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배 씨하고 그다음에 그 A모
비서 사이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하고 진위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김혜경 씨께서는 이 대리 처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가 되나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사모님하고 통화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주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여러 언론들이 이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하고 아침부터 뭐 김현정의 뉴스쇼는 아침부터 뭐 하는 방송이고 다 아실 거니까 아침부터 여러 언론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 얘기 중에 앞뒤가 언뜻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보세요. 약 대리 수령 부분은 의료법 위반 사안이다라고 이제 김현정 진행자가 묻잖아요. 그랬더니 박찬대 대변인이 김혜경 씨가 직접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재차 3차 거듭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하니까 뒷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사모님하고 통화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요. 통화해보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했던 말을 그냥 언론에서 사실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여 안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놓고 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지금 대리 처방 이런 의혹들을 놓고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관계자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 그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부리듯이 했는데 그건 다 김혜경 씨가 수혜를 보는 거였어요. 그 아니, 그러니까 약도 그러면 그 배모 사무관이 먹을 약이었다는 본인이 먹어 그 아니 그걸 의원님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그거는 정말. 배모 씨한테 물어보세요. 배모 씨가 자신이 복용할 약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7급이라는 분도 어공이세요. 9개월이란 분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김혜경 여사가 그러면 5급에게 7급에게 갑질해라 이랬다는 겁니까? 그건 너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공. 어쩌다 공무원 됐다 뭐 그런 이제 뭐 세간의 말을 줄여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늘공, 늘 공무원. 예, 정규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 공무원을 늘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배모 씨, A 씨 모두 별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 코스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별정직.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짚을게요. 그럼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대리 처방한 것을 일단 인정했습니까? 요거부터 일단 짚어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만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환자의 고동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친족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네. 대리 처방, 자신이 약을 먹었다고 그 약을 자기가 먹으려고 대리 처방을 시켰다고 인정하면서 일단은 자기 선에서 책임지려는 듯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반응이 나왔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배 시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꼬리 자르기 프레임이라고 공격을 이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김 씨를 향해 황제 의전 의혹을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잘못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이번 입장을 깎아내렸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요, 공직자 부부가 이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것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비선 실세는 바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안일을 공무원이 맡아서 해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해명을 들으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발족시키고 김혜경 금지법까지 추진해야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A 씨의 이 성은 언론들이 밝히지 않고 있으면 너무너무 특정될까 봐. 그런데 A 씨가 이 폭로 또는 제보한 내용에는 그 9개월 정도에 걸쳐서 자신이 했던 일은 상당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주로 허드렛 일을 했다고 밝혔어요. 뭐 세탁물
이재명 후보 집에 세탁물까지 가져다 주고 안에 가서 정리까지 하고 뭐 그런 내용 다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언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앞서 대리 처방 의혹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님,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뭐 결제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경기도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지난해 6월에 장남의 이 퇴원을 도왔을 때에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있고 그것이 법인카드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경기도와 관련된 로고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갈 때 처음에는 이 직원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가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결국은 국고 손실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예를 들면 경기도의 세금을 이제 횡령이나 비슷한 걸로 이제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관련된 것이면 어떻게 더 큰 나라에 이러한 그 살림을 맡기겠느냐 이러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A 씨는 왜 그러면 애초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그걸 취소하고 경기도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했느냐. 이 부분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계 규정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단은 자신의 카드로 샀다가 그걸 나중에 그 매장에 이튿날이나 가서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번 정도 넘는다. 9개월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게 차근차근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어떤 반응인지 일단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2년간 뭐 샅샅이 무한 검증을 했으니 마찬가지로 스스로 검증을 받겠다는 거니까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키유는 권력자들의 이런 황제 갑질을 극혐합니다. 근데 무한 검증하자던 민주당은 고요하다 못해 숨소리도 안 들리네요. 설현유라 푹 쉬셨나요? 앞서 이재명 후보의 퇴원 과정에서 사용했던 카드는 뭐 복지카드, 경기도에서 발급한 복지카드인 것으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법인카드가 아닌 것으로 일단 정정할게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A 씨는 그 퇴원 과정도 이 A 씨라는 사람이 가서 도왔다. 그리고 보호자란에 보호자 연락처에는 배 씨의 휴대전화를 적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이 폭로 또는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진봉 교수님께 뭐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폭로 제보 내용은 제가 계속 이제 짚겠습니다만 34일 남았나요? 오늘 대선 34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뭐 악재라면 또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걸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해달라. 정말 어느 정도 사용했고 어디서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률지원단에서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그리고 이제 이 배모 씨까지 세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폭로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더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해명의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모 씨가 좀 더 자세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모 씨는 본인은 어쨌든 자기가 알아서 했다고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 이슈가 일단 나오게 되면 일정 부 이슈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런 관련된 또 다른 폭로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부각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면 가족 관련된 리스크, 뭐 김건희 씨든 지금 김혜경 씨든 두 분 다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반짝해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느냐 문제는 약간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집중되고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건 좀 규칙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김건희 씨의 지난번 7시간 녹취록 이후의 사건처럼 그렇게 또 일정 부분 이슈가 되다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 폭로 내용 중에 대리 처방 의혹은 이거는 현행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밝혀야 돼요. 일단 요거 박성배 변호사님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대리처방. 제3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급 공무원 배 씨가 스스로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았음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대리 처방 의혹, 즉 의료법 위반 사실은 자명한 상태이고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시자가 있는지 A 씨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가 윗선에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 배 씨가 입장을 밝힌 내용 그대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네. 수사기관이 온전히 납득하고 수사를 그칠 만한 사안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배 씨와 그리고 김혜경 씨의 그동안의 처방 내역을 전반적으로 모두 훑어본다든지 약물의 종류와 당시 누구에게 이러한 약물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추궁해가다 보면 이 사건의 실체관계가 조만간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정황상입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단정하기에는 이르고 아직은요. 정황상 왜냐하면 이 A 씨라는 사람이 언론에 이 폭로한 제보한 내용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같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 보면 당시 배모 씨 사무관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나눈 SNS 중에 사진을 그때마다 쉽게 말해 인증처럼 내가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이걸 어떤 게 좋을까요? 일일이 묻고 확인받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제 신빙성이 높다. 언론들은 지금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 처방 의혹 이거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보고요.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만 경기도의 법인카드 그 바꿔치기 결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걸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도지사 의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서실 법인카드를 김 씨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4월에 배 씨와 A 씨 간의 이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살펴보면 이 A 씨가 소고기 안심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이 배 씨가 가격표 떼고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순회로 이동하라라는 언급을 합니다. 순회가 뭐예요? 성남시 순회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소가 바로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자택이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김 씨의 찬거리와 식사를 경기도 공금으로 산 뒤에 집까지 배달해 왔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의 주장인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안준영 기자님. 네, 이 비서실 직원 A 씨는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텔레그램 대화가 있던 날 실제로 본인의 카드로 이 고기를 결제했던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네. 일단 2021년 4월 13일에 본인의 카드로 11만 8천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다음 날이죠. 4월 14일 12시 40분경 같은 고깃집에 다시 가서 자신의 개인 카드는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인 카드를 1분 후에 같은 금액으로 긁은 내역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저렇게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바꿔치기 결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카드를 쓸 수 없는 시간대에는 일단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날 법인 카드를 이 회계 규정상 쓸 수 있는 시간대에 다시 가서 썼다라고 이제 언론에 제보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아직은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럼 저런 경우가
9개월 동안에 몇 차례나 있었다는 겁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9개월 동안 10여 차례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이 넘는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는 이 김경수 경남지사죠. 경남지사와 회동이 있어서 그 경남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없는 때에도 이것을 사용하도록 요청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경남으로 가기 전날에 이제 배 씨가 연락이 와서 사모님께서 내일 초밥을 올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초밥 심부름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정황을 반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녹음 중에 하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나오는 녹음 내용이 있는데 네. 먼저 배 씨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다시 재결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듯한 언급을 하자 A 씨가 그냥 편법으로 그동안 해줬나 보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배 씨가 A 씨가 오고 나서 왜 그러느냐. 여태까지는 잘 됐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개인 카드를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했었던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인 카드는 도정 업무 관련해서만 쓰라고 지급된 거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법인카드를 도정 업무와 무관한 영역에 사용하거나 배우자의 공적 활동과 무관한 영역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관계 직원이 관여하고 손실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 비정상 시간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그 지침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업무상 횡령 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집으로 배달시키기 위한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든지 나아가 배우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때에는 업무 관련성을 오히려 수사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입증을 해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음식을 먹은 사람이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걸 증명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요걸 먼저 이해를 하고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번에 폭로를 한 7급 비서실 소속 A 씨는 어떻게 얽힌 사이입니까?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죠?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급 공무원 그러니까 배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을 그럴까요? 드리면 네네. 이 5급 공무원 배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일 때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게 돼서 그 이후에 성남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또 2016년도에 배 씨가 결혼을 할 때 이재명 후보 부부가 와서 이제 참석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럼 A 씨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을 했던 때에 배 씨가 연락이 와서 그 당시에 사모님인 김혜경 씨를 의전을 함께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승낙을 하면서 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업무를 할 줄 알았더니 앞서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막상 되고 났더니 거의 뭐 사적인 심부름만 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성남시청일 때에는 7급 공무원이었어요. 배 씨가. 근데 경남도청으로 왔을 때는 5급이 됐으면 그럼 2단계를 뛴 것인데 이것이 그냥 일반 공무원 상당히 시간을 오래 걸려야지 진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결국은 사적인 도움을 주면서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보 내용, 뭐 폭로 내용, 뭐 표현이 어떻든 간에 일단 물론 이 A 씨는 지금은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만뒀어요. 비서실 소속 7급이었던 A 씨가 폭로한 내용 중에 그동안 배모 씨와 나눴던
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뭐 들으면 기가 찰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 A 씨가 김혜경 씨가 탄 차를 앞질러 갔다. 또 김혜경 씨가 비를 맞게 차를 바짝 대지 않았다. 그래서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런 질책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배모 씨한테 이 A 씨가 그런 것도 상세히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은 소속은 달랐지만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 그리고 비서실 소속 별정직 7급 A 씨, 이런 관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요거는 짚을게요. 앞서도 뭐 그 얘기 했습니다만 대선 오늘로서 34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지금 돌발 악재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배우자의 일이지만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사과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는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고, 배모 씨가 뭐 본인 주장처럼 단독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배모 씨 행동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7급 그분한테 하는 행동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왜 그분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배모 씨 행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그게 이재명 후보 부부와 연관돼 있냐 없냐는 나중에 차차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네.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서 도지사 재임 시절에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의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만약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도 저희가 지금 알아봤더니 지금은 경기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도지사와 이런 쉽게 말하면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지사를 지금 내려놨죠.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를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좀 갈립니다만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있어요. 앞서 대리 처방 관련해서는 자기가 먹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초밥, 안심 소고기, 그럼 이것도 배 씨가 자기 먹으려고 시켰다는, 대리 주문시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서 이제 최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관여가 없고 배 씨가 본인의 측에서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배 씨와 이 A 씨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사진을 계속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업무를 완료를 하면. 그러면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개어 있는 사진 같은 것들도 다 보냈고요. 아까 약처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회동 집 앞에 걸어놓은 것을 보냈단 말이죠. 그럼 배 씨가 그것을 알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좀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까지도 사진들이 되어 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경 씨가 앞서 입장에서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분 송구하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재범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맞는 얘기예요. 네. 저는 맞다고 보고, 이제 그게 사실은 두 양측, 저는 뭐 윤석열 후보나 지금 이재명 후보나 이 두 분이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 두 분 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김혜경 씨가 본인이 아까 사과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행동이 그 당시에는 뭐 모르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선 후보의 부인이 되신 상황에서는 이분에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배모 씨라는 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배모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번 입장 내고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아요. 네. 양쪽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됐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건지 또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한 것인지 이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직자의 부인으로서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네.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다 마찬가지 김건희 씨든 김혜경 씨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뭐 세간의 얘기가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미연의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정말로 합리적인 그리고 옳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참에 해명을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해명이 배 씨의 해명이 뭔가 여지를 남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려드릴까요? 배 씨가 그럽니다. 이번에 입장을 내면서 자신의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밖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 모른다. 이거는요. 지금 폭로는 내용을 일단은 막고 더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 혹시 그걸 밑자락에 깔고 있는 건가요? 자기가 기억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 모른다. 뭐가 터질지 일단 자기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단비 변호사님 뭐 어떻게 이 말은 왜 붙였을까요? 어떻게 배 씨의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보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배 씨가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앞으로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본인이 배 씨의 선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배 씨의 선에서 끝내려는 게 아니냐. 그 책임을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까지 올라가지 않게 하고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부, 예를 들면 김혜경 씨가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했고 또 이러한 이 배 씨가 A 씨에 가했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다 이러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물론 뭐 대리 약 처방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일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굳이 법 위반, 이제 실정법 위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김건희 씨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부인이 될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 얘기는 이제 배우자, 이제 현재 이제 후보의 배우자인 경우는 영부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국고에 관련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경기도지사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제 뽑을 수 있겠냐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갑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따르고 있는 것인데 물론 배 씨가 중간에 있긴 하지만 결국은 배 씨가 본인에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친밀한 사이여서 그것을 그동안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았다라고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의전 이상을 받았던 거잖아요.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입장을 밝혀서 사과를 했어요. 일단 배우자 김혜경 씨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도지사 재임 시절에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그걸 감사기관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정되지는 않은 걸로 지금 전해져요.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런 가운데 앞서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오늘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물론 이 부분은 야당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테니 해야 되니까요. 근데 뭐라고 올렸냐? 일단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비서 배모 씨가 입장을 낸 것에 근거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배 씨 관련해서 약사고, 아마 이제 A 씨의 폭로도 준해서 얘기를 하겠죠. 약사고, 고기사고, 257만 원을 3개월 할부한 것은 누구 카드인가? 경기도지사 카드인가? 직원 카드인가? 배 씨가 업무처 준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만 1억 4천만 원이다. 등등의 지금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차제의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처럼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도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혜경 씨의 인터뷰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과거 트위터 내용이 자충수가 되고 있다. 이런 언론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성남시 공금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성남판 김영란법, 비위행위 없고 청렴한 도시 성남은 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는데 현재 이 후보 배우자의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죠. 그러자 오늘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자신의 SNS에 이 글을 공유하면서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민심 폭발의 불씨를 건드렸다. 생활형 체감이 쉽고 분노할 국민 범위는 넓다고 그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확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득달같이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세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정 시절에 이런 공금 횡령 같은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연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국민들이 지켜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는 12년 동안 무한 공직 갑질, 국고 손실 범죄 등에 대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감사가 아닌 수사에 응해야 할 때입니다. 본인이 무한 검증을 외쳤으니 그 무한 검증이 자신에게도 적용된 보여주고 책임을 지십시오. 약 대리 처방이나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명백히 사법적 사안입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로남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조차 사법적 잣대 운운하면서 공세를 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공세에 밀리고 있을 민주당은 아닐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서울의 방송 기자하고 통화해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니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 사안이 더 크다. 김건희 씨 사안부터 먼저 캐라. 이렇게 역공을 폈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를 나눈 동안 배종찬 소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좀 들으셨고 이제 아마 오늘 이 내용은 기사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배 소장님도. 그럼요. 그런데 앞서도 뭐 우리 최진봉 교수님 통해서 이제 짚어봤습니다. 전망해봤습니다. 대선 34일 앞두고 이런 돌발 악재가 이재명 후보,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게 닥쳤어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표심, 또 여론조사에. 악재죠.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후보자, 배우자의 비호감, 또 호감, 자질을 놓고서도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 김건희 씨 리스크도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됐듯이 또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그대로 자기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MZ세대 또 중도층 특히 여성입니다. 오늘 TV 토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성 특히 30대, 40대, 50대는 배우자가 어떤지도 유심히 봅니다. 가정주부층이기 때문에 특히. 그럼 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부적절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건 또 이재명 후보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엔 주로 이제 김혜경 씨 쪽에 김건희 씨 쪽에 집중이 됐다면 김혜경 씨 논란이 터지면서 이 부분이 여성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선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악재로 부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이제 대선 후보 4명 이른바 사자 TV 토론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됩니다만 이 문제가 언급이 안 되려 안 될 수가 없겠네요. 당연하죠. 언급이 될 수밖에 없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이 문제를 이슈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번 토론은 4명이 토론하는데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질문은 주도권 토론 7분이 주어져 있거든요. 네네. 2명까지 질문이 가능한데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다른 안건, 예를 들면 뭐 외교 안보라든지 경제 분야는 그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니까 아마 거기서는 못할 것 같고 주도권 토론 7분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이 문제가 틀리기 전에는 대장동 이슈라든지 성남 FC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보다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처음 나온 이슈라 휘발성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최재명 교수 말씀처럼 부동산,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그리고 자유주제 크게 4가지 묶음의 이 토론 주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 맨 아래에 있는 자유주제 때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도권 토론 때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때 뭔가 전략적으로 두 후보한테 하는 걸 한 후보한테 다 몰아서 하겠다고 전략상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곤혹스럽게 할 전략 펼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추정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제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련된 얘기 벗어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아하. 자유 토론에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TV 토론이 이제 열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TV 토론에서 뭔가 또 반등을 노려야 하는 후보가 바로 안철수 후보 아닐까 싶은데 안철수 후보 김미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인으로서 그 제일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부인의 제일 영부인 덕목. 네, 질문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워요 좀. 예. 공과 사 구별. 맞네요. 대통령이 되셨을 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아까 말한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장은 최소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를 막 제가 더 할 수 있다, 자신이 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저도 막 노력하고 찾아야겠지만 최소한 아주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참 묘합니다. 시기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터져서 그런지 몰라도 김미경 씨의 저 답이 참 시청자분들의 귀에 쏙쏙 와 닿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